고2 이과반 미적분원, 방정식과 부등식, 그리고 시각 t에 대한 변화율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방정식과 부등식에서 도함수를 이용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 그래프를 그렸을 때 교점의 개수가 근의 개수다. 또는 교점의 x좌표가 근이다. 이걸 이용한다라는 거예요. 자, y는 x세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1 해가지고 얘 그래프 그려가지고 x축과의 교점, 그게 실근의 개수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얘를 미분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3x제곱 마이너스 12는 0. 그럼 x는 뿔마 2죠. 그러면 플러스 2일 때 구해요. 마이너스 2일 때부터 구할게요. 마이너스 8 플러스 24 플러스 1이에요. 17? 그 다음에 2는 8 마이너스 24 플러스 1이죠. 그럼 마이너스 15? 그러면 얘 그래프 그리면 대충 뭐 그리면 됩니다. 뭐 정확하게 막 17 찍지 말고 마이너스 2, 17 2, 마이너스 15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얘네들을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겠지. 0 넣으면 1쯤 지나네. 됐죠? 그럼 x축과 몇 개 점에서 만나요? 3개. 그는 몇 개? 3개. 알겠습니까? 그 밑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요. 여러분, 극대값과 극소값 있죠? 이렇게 서로 3차인 경우만 돼요. 부호가 반대죠. 극대값은 y값이라 그랬어. 극대값, 극소값이 부호가 반대면요. 그는 3개일 수밖에 없어요. 같으면요? 이런 그림이겠죠. 둘 다 음수 또는 둘 다 양수. 몇 개니? 한 개. 그런데 극대랑 극소랑 곱했을 때 0이 되면, 즉 둘 중에 하나가 0이면 접하는 거죠? 2개.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거 거의 안 쓰고요. 요걸로 풀게 됩니다. 그래프로. 27번 얘 같은 경우는 이제 a를 넘겨요. 그럼 y는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과 y는 a라는 상수함수, 얘 넘어가면 플러스 a죠. 이게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실근의 개수. 그러면 얘만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리면 끝나는 거야. 얘는 미분하면 3x제곱 마이너스 6x지. 그래서 얘가 0 되는 거 찾으면 극대극소를 알 수 있어요. x는 0하고 2예요. 그러면 0 넣으면 0, 얼마 지나고요? 8 빼기 12 마이너스 4. 2 넣으면 0 넣으면 0이잖아. 2 넣은 걸 계산하고 있었어요. 이게 마이너스 4죠. 됐습니까? 그러면 얘가 그래프가 2일 때 마이너스 4, 0,0을 지나. 그러면 얘는 그래프를 요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3차 개수 양수니까. 됐어요? 이때 자, 이게 y는 a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거 몇 개예요? 몇 개? 교점. 교점. 여기 있잖아요. 여기. 한 개. 한 개. 한 개. 두 개. 세 개. 두 개. 한 개. 그래서 a 값의 범위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개 갖는 경우는 언제 a가 0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두 개 갖는 경우는 언제 a가 0이거나 마이너스 4거나, 세 개 갖는 경우는 0하고 마이너스 4 사이. 정리되십니까? 그럼 이거 삘이 뭐야? 이렇게 답 쓰는 거. 서, 술, 형. 28번. 얘네 두 개가 서로 다른 세점에서 만난다? 그럼 두 개 같다? 라고 놓을 수 있겠죠. 3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x 세제곱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k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k만 남기고 다 넘겨요. 그러면 2x제곱 마이너스 3x 2x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없어지나요? 는 k. 그래서 얘를 y는 2x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과
y는 k가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3개. 그러면 이제 얘를 미분해서 극대극소 구해가지고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리시면 끝. 얘 미분을 해요. 그러면 6x 제곱 마이너스 6x는 0하면 x는 0하고 1에서 0이 되죠. 그러면 0, 1, 마이너스 1 이렇게 지나죠. 이게 극대극소점.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리면 1, 마이너스 1, 0, 0. 그래서 얘는 이렇게 그려지죠. 뭐 이게 그래프가 아까랑 비슷해. 그치? 자, 또 나왔죠? 그쵸? 한 개, 두 개, 세 개. 여기에요. 그럼 여기 얼마였어? 그러니까 이게 얼마였어? y값이? 마이너스 1 극소점. 그래서 요 k는 어디서부터 어디 사이가 되면 돼요? k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등호 안 들어가죠? 등호는 2개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야 이거? k를 주고 a 값 세범위? 답은 k예요? 이게 잘못된 거네 그럼. 자, 부등식에서 29번 어떻게 이용하느냐? 얘 k를 또 넘겨요. 1번입니다. 그러면 3x 4제곱 마이너스 8x 세제곱이 마이너스 k보다 크면 되죠. 그러면 얘를 y는 3x 4제곱 마이너스 8x 세제곱과 y는 마이너스 k를 비교하는 거야. 그런데 이게 이것보다 크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래프상으로는 얘가 위에 있다 이거야. 이건 상수함수 그래프죠. 그러면 이거를 해석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잘 들어. 요 사차함수의 가장 작은 최소값보다도 얘가 작다. 그럼 얘가 큰 거잖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요거 그래프 그리란 거야. 그러면 뭐 해야 돼? 모르면 미분. 그래서 y'은 12x 세제곱 마이너스 24 x제곱. 그래서 얘가 0 되는 거 찾고 12 나누고 x제곱 묶을게요. 그럼 이렇게 됩니까? 그럼 x는 뭐하고 뭐해서 0이 돼요? 0하고 인데 얘는 아까 여러 번 했죠? 얘는 극대극소가 아니에요. 부호가 안 바뀌니까. 얘가 극소점이죠. 그러면 2, 얼마를 지나느냐? 여기다 2 넣어봐야지. 그치? 2 넣으면 48, 2 넣으면 64를 빼요. 마이너스 16. 그러면 얘는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리면 0, 0을 지나고 2, 마이너스 16에서 극소점을 갖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그려져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4차함수 그래프를 그린 거야. 그러면 이게 y는 마이너스 k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요 녀석 마이너스 k가 어디 있어야지만 이거 4차함수보다 작은 거야? 그렇지. 마이너스 16. 요렇게 가면 안 돼. 큰 부분이 생겨. 이해돼요? 그래서 4차함수의 최소값보다도 더 작다. 요렇게 하시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16보다 더 작다. 등호는요. 여기에 등호가 없죠. 그쵸? 여기 등호가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16이랑 같아지면 안 돼요. 그쵸? 여기 등호가 안 들어가겠죠.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서 마무리하세요. 이해되십니까? 29번에 2번 지우고 갈게요. 요번에는 x가 2보다 큰 데서만 얘가 성립한다. 역시 a를 넘겨요. 그러면 x 세제곱 빼기 3x 제곱이 마이너스 a보다 크다니까 얘를 그리고, 근데 얘를 어디서만 그려? 2보다 큰 데서만. 그리고 y는 마이너스 a를 그린 거. 얘는 상수함수죠.
그럼 얘 그리기 위해서 미분을 해요. 3x제곱 마이너스 6x는 0이니까 3 나누고 x로 묶으면 x 빼기 2가 되겠죠. 그럼 x는 뭐하고 뭐야? 0하고 2인데 0은 그릴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래프 개형을 알기 위해서 0도 한번 찾아볼게요. 0,0 어렵지 않죠. 여기다 넣는 거야. 2는요. 2 넣으면 8 빼기 12 마이너스 4가 되죠. 됐어요? 그래서 얘는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0,0하고 2, 마이너스 4에서 얘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해되십니까? 근데 이거를 어디 범위만 그려라. 2보다 큰 데만 그려라.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샥샥샥샥 지워지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A 얘가 얘들아 마이너스 A 얘가 마이너스 4보다 어때야 돼요? 작거나 같아도 되죠. 이번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A가 마무리합니다. 위로 갈게요.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A는 4보다 크거나 같다. 30번 0부터 2 사이에서 fx가 gx보다 크대요. 그러면 이걸 그대로 쓰면 얘를 여기다 갖다 쓰고 얘를 여기다 갖다 쓸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에서 a만 남겨놓고 다 넘겨.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다 넘긴 걸 쓰면요. x 세제곱 제 넘어오면 마이너스 2x제곱이 넘어와서 없어져. 얘 넘어오면 마이너스 2x니까 마이너스 3x 플러스 3 얘는 a만 남은 거야. 그럼 아까 이제까지 풀었던 문제랑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아요. 그쵸? 얘랑 얘를 비교하는 문제예요. 됐어요? 그럼 얘 빨리 미분을 해요. 0부터 2까지만 그리는 거야. 3x제곱 마이너스 3입니다. 그럼 x는 뿔마 1에서 0이 되죠. 됐어요? 그러면 이게 범위에 들어가는 것만 보는 건데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리기 위해서 마이너스 1 안 들어가지만 구해볼게요. 마이너스 1, 어딜 지나요? 여기다 넣어봐. 마이너스 1, 5 1, 1 그리고 경계치 0, 3 2, 5 이렇게 지나죠. 그래서 얘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마이너스 1, 5 지나고 뭐 얘는 안 그려지는 거지만 0, 3도 지나고 1, 1도 지나고 그 다음엔 2, 5도 지나죠. 그래서 요거를 다 연결을 하면 얘는 마이너스 1, 5에서 극대 펜이 여기에서 극소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누굴 지워? 0부터 2 사이가 아닌 걸 지우면 되죠. 이렇게 샥샥샥샥 마법 같죠? 이렇게 됐겠죠? 근데 그게 누구보다 커야 돼? y는 a보다 커야 되죠? y는 a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1보다 작으면 되겠죠? 같아도 돼요, 안 돼요? 원래 식의 등호가 없죠? a는 1보다 작다. 끝.
자, 이제 여러분 시각 t에 대한 변화율을 할 거예요. 시각 t에 대한 별표 변화율. 이 별표는요, 여러분 여기에 위치 들어갈 수 있고 위치 변화율, 넓이 들어갈 수 있어요. 넓이 변화율, 부피 변화율, 무슨 변화율, 땡땡 변화율.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미 했던 것들 중에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 fx라는 식이 있죠. fx라는 식. 이거에서 f'A를 구했거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했었어요? 요 식을 미분한 후에 뭘 넣었어? A를 넣었지. 이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번 바꿔보면요. 얘는 시각 t에 대한, 이건 시각 t에 대한 fx의 변화율인 거예요. 이 미분계수라는 거. 이해돼요? 근데 그 시각이 얼마인 거야? A. 그럼 똑같이 만약에 시각 t에 대한 넓이 변화율하면 넓이에 관한 식을 구해. 그리고 뭐해? 미분해. 그리고 그 시각을 넣으면 돼, 안 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런 유의 문제에서 두 가지를 구해야 돼요. 일단 이 식을 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집어넣을 시각을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3초일 때의 변화율 하면 3을 구해야 된다고. 3초. 그러니까 니들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문제 출제자가 이 유형의 문제를 낼 거야. 그러면 두 가지를 알아야지 구할 수 있잖아. 그럼 문제 출제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식을 최대한 어렵게 숨기거나 아니면 시각을 돌려서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식을 겁나 어렵게 주거나 시각을 돌려서 주거나 둘 중에 하나야. 됐습니까? 둘 다 들어간 문제도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겠죠. 식도 구하기 어렵고 시각도 구하기 어렵게. 예를 들면요. 뭐야 3초일 때 변화율? 그럼 3이잖아. 시각 구하는 게 뭐가 어려워? 이럴 수 있는데 어떤 구가요. 예를 들어서 반지름이 바람을 넣어. 풍선이야. 바람을 넣어. 근데 이게 반지름이 1초에 1cm씩 커져. 알겠지? 1cm씩 커져. 그런데 반지름이 20cm가 됐을 때의 부피 변화율. 그러면 뭐 풍선이 원래 반지름이 5였다고 치자. 그렇지. 15초가 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구해야 돼, 시각을. 그러니까 시각을 몇 초일 때를 돌려서 준다고. 현재 풍선이 반지름이 5인데 반지름이 20cm가 될 때. 근데 1초에 1cm씩 커져. 그럼 15초라고 되는 거야. 이거보다 더 어렵게 줘요? 이건 쉬운 거죠. 말로 해도 되니까. 알겠죠? 그런데 여러분 땡땡의 변화율 중에서 유일하게 두 글자로 줄이는 것들이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걸 알려줄게요. 위치의 시각 t에 대한 위치의 변화율. 위치의 변화율. 그러면 위치에 관한 식을 가지고 미분을 해. 이해되지? 네. 그러면 걔는 속도가 됩니다. 땡땡의 변화율들 중에서 다 땡땡의 변화율은 땡땡의 변화율이라고 그냥 표현을 해요. 예를 들어서 넓이의 변화율, 부피의 변화율, 길이의 변화율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위치의 변화율은 두 글자로 뭐라고 불러요? 속도. 속도의 변화율은 순간 변화율을 뭐라고 불러요? 가속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위치에 관한 식을 주면 미분을 하면 속도가 되고 속도를 또 미분하면 뭐가 돼? 가속도. 속도는요. 음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여기에 절대값을 씌우면 속력, 속도의 크기가 돼요. 속도가 마이너스면 뒤로 가는 거예요? 네. 뒤로 간다는 표현보다 양의 방향으로 가는 거에 반대 방향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어떤 물체가 이동을 하는데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은 언제? 속도가 0이 돼요. 그렇죠. 속도가 0이 될 때만 기억하시면 안 돼요.
속도가 0이 되고 그 시각에서 좌우 부호의 속도의 부호가 바뀔 때. 알겠습니까? 이때가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 그럼 위치에 뭐가 되는 거야? 극대, 극소가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요렇게 됩니다. 됐죠? 자, 얘가 뭐래요? 위치. 위치에 관한 식 줬어. 야, 식을 찾아야 되는데 줬어. 이걸 미분해. 그럼 뭐야? 속도. 그래서 3t제곱 마이너스 6t 빼기 9. 여기다 뭘로? 여기다 뭘로? 4. 여기다 뭘로? 4. 16 곱하기 3, 48. 4 넣으면 4, 6에 24 빼기 9. 33을 빼면 15. 이게 뭐야? 4초일 때 속도. 얘를 한 번 더 미분해. 6t 빼기 6이지. 여기에다가 또 뭘 넣어? 4. 24 빼기 6. 18. 이게 뭐야? 4초일 때의 가속도. 2번. P가 운동 방향을 바꿀 때의 위치를 구하래. 위치는 얘죠. 그래서 위치를 운동 방향 바꿀 때는 얘가 0 되는 시각을 구하는 거야. 속도가. 그쵸? 그러면 요거를 일로 끌고 내려와서 3 나누면요. t제곱 빼기 2t 빼기 3. 얘가 0 되는 건 마이너스 3하고 1인데 시각은 기본적으로 타임머신이 없어요. 과거로 못 갑니다. 양수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t가 3일 때 운동 방향 바꾸겠죠? 좌우 부호가 반대예요. 무조건 이차함수니까. 그러면 얘가 운동 방향을 바꿀 때 시각이죠? 그때 위치를 구하라. 여기에다가 넣으시면 돼요. 그럼 여기다가 넣으면 x 여기에다가 t3을 넣으면 27 빼기 27 빼기 27. 답은 마이너스 27. 32번 원점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데 여기에서 t, vt 이게 속도 그래프래요. 그럼 위치를 미분한 그래프라는 거지. 함수로 얘기하면 얘가 f't라는 거야. 위치는 fx고. 그런데 기억 p는 움직이는 동안 방향 2번 바꾼다. 0 되는 게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한 번이라 그랬나요? 근데 제가 2번이라 읽었어요? 눈 아파. 진짜 눈이 아파요. 잘못 봤어요. 왜 저게 2번으로 보이지? 니은. A부터 B까지. A부터 B. 여기잖아, A는. A부터 B까지. B는 가속도는 감소한다? 이 얘기는 뭐야? 속도를 미분한 거는 뭐니? 이 속도 그래프의 접선의 기울기. 그럼 얘 접선의 기울기 이거 양수예요, 음수예요? A부터 B 사이. 양수, 감소가 아니라 증가. 가속도는 증가하고 있어요. 디귿 A부터 C까지 운동 방향은 A 1대와 C 1대의 운동 방향 서로 반대이다. 맞아요, 틀려요? 음수, 양수 반대지 뭐. 정답 딩동댕. 기억 디귿. 33번 39.2m/s의 속도로 t초 후의 높이를 h. 이건 높이에 관한 식. 최고 높이 몇 차 함수? 2차 함수. 꼭지점. 그래서 x는 마이너스 4.9t 제곱 마이너스 4.9로 묶은 거야. 8 곱하면 되나? 8, 4, 38, 8, 9, 72? 됐죠? 8이죠, 8? 마이너스 8t. 그러면 가로 안에서 뭐 해줘? 더하기 반의 제곱 16 마이너스 16 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4.9 t 빼기 4의 제곱 제곱해서 나오면 돼요. 네, 78.4? 그래서 이게 최고 높이. 자, 그러면 물체가 다시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에 뭐야? 속도. 그럼 속도를 구하려면 위치를 미분하고 떨어지는 순간의 시각을 대입. 그럼 떨어지는 순간? 그럼 지면으로부터의 높이잖아, 얘가. 높이가 뭐가 됐다? 빵.
그러면 시각을 구할 수 있죠. 땅에 떨어지는 시각. 이해돼요? 얘가 0. 이해되시죠? 그러면 0초는 아니니까 t는 0이 아니니까 0 나눠요. 그러면 4.9로 나누면 t가 나오죠? 8. 몇 초일 때 떨어져 땅에? 8초. 그럼 8초일 때 속도. 그러면 위치를 미분해요. 그래서 x'은 39.2 빼기 9.8t. 여기에다 뭐 넣으면 돼? 8. 그러면 마이너스 39.2가 되겠죠. 33번 1.7, 5.1 가로등에서 바로 밑에서 출발을 해서요. 여기에 이제 가로등이 있어요. 반짝반짝. 그리고 여기에 1.7m짜리 사람이 있는 거죠. 길어요? 작아져. 자, 1.7m짜리 사람이 이렇게 가고 있는 거야. 그러면 가고 있을 때마다 그림자가 이렇게 생깁니까? 여기에?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출발을 하는데 얘가 몇 초? 얼마의 속도로? 1.5m 속도로 일직선을 따라서 가고 있대요. 그러면 여러분 얘가 요렇게 빛이 비쳐가지고 그림자가 이렇게 생기면요. 여러분 요 길이는 1.5t가 되겠죠. 몇 초? 1.5m씩 가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이 그림자 끝 여기 요 그림자 끝의 위치는 여기서부터 출발하겠지. 가로등 바로 밑이니까. 그러면 여기서부터 그림자 끝의 위치를 생각하면 그림자 끝의 속도라는 건 그 그림자 끝의 위치 변화율. 속도는 다른 말로 위치를 미분해라 이런 뜻이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거는 말을 해석하는 건데 그러면 속도를 구하여라? 그럼 속도는 위치의 변화율이니까 위치에 가는 식을 구해서 시각을 넣어야 된다 그랬지. 미분한 후에. 근데 시각 어디에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도 되는 경우가 이 문제야. 왜 없어도 될까? 위치에 관한 식이 1차 식이니까 미분하면 상수. 그럼 시각이 의미가 없지. 이해가 되세요? 자, 한번 구해볼게요. 얘 키 1.7이었고요. 이건 닮은 비로 구하는 거야. 얘 5.1이야. 몇 대 몇이에요? 1대 3이죠. 그럼 얘도 1대 3이에요? 이건 1대 2입니까? 그럼 얘는 얼마야? 0.75t예요? 예?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1대 3 돼요? 끝. 요게 그림자 끝에 위치에 관한 식이야. 2.25t. 이거를 위치에 관한 식이야. 그림자 끝에 1초마다 이만큼씩 움직일 거 아니야. 이거 미분하면 그림자의 속도 나오죠. 그림자의 속도는 2.25. 35번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래요 지금? 2cm. 풍선을 공기에 넣으면 몇 초? 2mm. 그럼 얼마씩 커지는 거야? 센치로 고치면. 그래서 반지름은요 2 플러스 0.2t. 이해되십니까? 1초당 0.2cm씩 커져. 0.2cm. 2mm는. 알겠습니까? 단위 맞춰주시고요. 그런데 얘가 공기를 넣기 시작한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가 되었을 때 이거 시각을 숨겨놓은 거야. 얘가 3cm. t는 얼마? 5초예요. 그러면 5초일 때에 각각 1, 2번 건널비 변화율, 부피 변화율. 아하, 건널비에 관한 식을 구한 후 미분하고 뭘 넣어라? 5. 그럼 2번 부피의 변화율을 구하라. 이 얘기는 뭐야? 부피에 관한 식을 구하고 미분하고 뭘 넣어라? 5.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1번 건널비 ST. 그러면 얘는 9의 부피 구하는 공식 건널비 구하는 공식 4파이 R 제곱 2 플러스 0.2t
제곱. 그럼 얘를 미분하고 5를 넣자. 그럼 얘 미분을 하면 얘를 t라고 보고 t 제곱을 미분하면 되지? t 제곱 미분하면 2t지. 근데 t가 아니지. 속미분. 그래서 2 나오면 8파이 t의 1승. 그런데 뭐가 나와야 돼? 0.2 속미분. 그럼 여기에다 이제 뭘 넣어? 5 넣으면 이게 넓이인데 건널비인데 건널비의 5초일 때의 변화율이구나. 여기다 5 넣으면 3이죠. 1 되니까. 그리고 0.2. 그래서 얼마요? 5분의 1로 할까요? 5분의 24파이. 네, 그래도 되고요. 그러면 부피 2번 부피도 식을 구해요. 부피 구하는 공식 3분의 4파이 r 세제곱. 그럼 얘를 미분하고 몇 초를 넣어? 5초. 그럼 3 튀어나오면 4파이 2 플러스 0.2t의 제곱 곱하기 속미분 0.2. 여기에다 뭘 넣어? 5. 그러면 쟤는 1 되니까 3의 제곱 9, 4, 36 파이 곱하기 5분의 1. 미분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